안녕하세요. 오늘은 탈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 한 30여 년간 장례 묘지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 어쩌면 제 생각이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탈장이란 화두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가지 장법들이 있었습니다. 큰 분류로 나누면 널방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곽관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관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탈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옹기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법이 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장법이라면 방을 구성하고 널을 놓는 널방장, 회곽을 구성하고 널을 놓는 회곽장, 회곽이 없이 그대로 관만 모시는 관장, 관도 없이 몸체만 모시는 탈장, 이렇게 큰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번에는 탈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실무자로 1인 봄부터 11월 달까지는 현장에 나가 있어서 제 연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처음 온 것 같아요. 비가 오늘 많이 오고 있어요. 처음 왔습니다. 제가 실무자이면서 관심 갖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근현대 상여에 탑재되었던 가문꽃, 이 부분은 왜 상해에 탑재되었는지 제 나름으로는 가늠은 갑니다. 또 여기 보시면 삼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배, 흔히 우리에게 알려지길 일제에 의해서 이 삼배가 사용되었다, 이런 허구. 또 완장이 있습니다. 이런 완장은 삼배로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고요, 동남아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배 완장이 있었어요. 이 부분 제가 몇몇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제가 연구할 목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채집한 실물들을 이렇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종교 색채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장례에도 있고 우리 주변국 장례에도 실제 하는 것들로만 했고요. 제가 직접 가지 못한 부분은 제 동료들 통해서 이렇게 지원받기도 합니다. 동료들이 보내준 외국에 실제 하는 우리 용품, 장의용품이 되겠습니다. 장의용품도 있고요, 묘지용품도 있고요. 이렇게 소박하게 연구실을 제가 이렇게 구성해 놓고 또 현장에서 실무를 30여 년간 해오다 보니까 조금은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오로지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탈장은 어쩌면 중앙박물관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탈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많이 순례했지만 그 중에도 으뜸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들 못지않게 대한민국 탈장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탈장을 관찰하다 보면 모든 실타래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매듭이 다 풀어질 수 있는 이 연결고리가 탈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탈장을 이해하게 되면 관형 문화, 관의 형상 문화도 일단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삼배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삼배 여미를 입혀온 나라입니다. 또 관이 무설정인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탈장의 현황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고 제가 묘지를 만들고 파묘를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반복하면서 제 나름의 통계로는 탈장이란 대한민국 땅에서 50% 비중을 가진 것이 현실이었다. 언제부터? 적어도 조선 전기부터 그렇게 했다. 어쩌면 고려시대도 그렇게 했을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탈장을 당연한 것처럼 해오다가 의문을 가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관에 대한 의문입니다. 왜 관이 고인을, 탈장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고인을 모셔서 처리하는, 영어를 이렇게 처리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어도 써보네요. 고인을 처리하기 위한 괴짜, 담아서 이동하는 박스, 뭐 이런 용도로 관이 만들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많았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왜 삼배옷을 여미로 사용했을까, 이 점이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공부하고 여러 실물을 제가 탐방 조사하고 이러면서 알게 된 저의 실무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자에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대한민국 탈장이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탈장 연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탈장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탈장이 있었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있었는지,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런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그 가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했죠. 우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동남아에서,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가진 동남아에서 고인옷으로 삼배를 입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고인 수의를 삼배로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특이하잖아요, 이 부분이. 매우 특이하잖아요. 왜 삼배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삼배를 사용하는 나라가 없는데 대한민국만 삼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왜 사용하는지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제 나름으로 추론은 하지만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남아에서 삼배를 여미로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하다.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탈장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적어도 동남아에서 우리가 탈장을 했으면 주변국 어느 나라도 탈장을 해야지 되는데 탈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삼배를 입히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 유일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간에 떠돌았던 이야기들, 삼배 일본 사람들의 강제에 의해서 입혔다. 이런 설들이 한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팩트거든요. 삼배를 입히는 나라는 대한민국만 유일하다. 탈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만 유일하다. 탈장하기 위해서 삼배를 입혔다. 이것이 팩트라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입혔느니 저랬느니 이런 삼배 완장도 그러니 저러니 이런 논쟁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현장이 대한민국 땅에서 탈장을 했던 현장이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던 50%라면, 그러나 시중에서는 곽 관장의 자료를 중요시합니다. 곽 관장은 삼배를 입힐 필요가 없죠. 관에다 모시는 전제로 여미를 선택했기 때문에 관을 버릴 때와 관에다가 모실 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삼배를 굳이 입힐 필요가 없지만, 곽 관장은 이번 논쟁에서 제가 이번 설명에서 곽 관장이나 관장은 제외하겠습니다. 탈관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탈관은 토장으로서 흙에 몸체가 바로 닿는 이런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원단 중에 으뜸인 삼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했을 걸로 봅니다. 삼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 불가합니다. 다른 원단은. 탈장할 때 비단으로 입혀서 탈장하면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단으로 입혀서 탈장하면 그렇게 유리한 환경은 없습니다.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탈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또 여기서 왜 우리나라만 탈장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동남아에서 유일무이하게 전 국토가 금수광산이고 조화가 으뜸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풍수는 중국이나 여타 국가의 풍수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 가보셨지만 8시간, 4시간 달려도 고도가 50, 80 평야만 있는 곳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풍수를 거기다 적용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풍수랑 우리 풍수랑 다르고요. 저 태국까지 풍수를 좀 고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토질이 양호하고 물과 흙, 산이 조화를 이룬 곳, 이런 곳은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풍수와 함께 탈장도 아마 성행했던 걸로 압니다. 우리 고유의 장법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중간 단계로 돌아가서 동남아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여미로 삼배를 입혔다. 삼을 사용했다. 이것이 하나 팩트고요. 또 하나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탈장을 한다. 관을 버린다. 이거 두 개가 팩트인 거죠. 이걸 전제로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지 돼요. 관을 버리고 그냥 땅에 몸체만 모실 때 어떤 옷이 유리하냐, 어떤 여미가 고인을 보호하는데, 언제까지 고인 몸체에 이거 표피들이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그때까지 고인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에서 삼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성을 대체할 원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손들은 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고인을 보호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여미로 선택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어요. 이 삼은 우리나라는 고인 옷을 탈장하기 때문에 고인 옷으로 사용하지만, 동남아 주변국은 삼을 장애용품에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동남아 중국부터 태국까지 삼 없이 장례가 진행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삼이 꼭 다 들어갑니다. 삼이 어떤 역할로 들어가느냐, 상복으로 들어가고요.
상복에 3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죠. 우리도 상복을 베드로막이 붉은 제복 다 3이잖아요. 다 3이 들어갑니다. 다른 나라도. 대체적으로 상복에 적용하고 가문구로 적용합니다. 가문구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표로 적용하기도 하지만 이 비표가 비표라는 그 기능, 비표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남아 다른 국가는 가문구로 쓰러요. 가문구로. 천지간 가문구로. 고인을 장지까지 모시고 안내하는 가문구로 삼을 써요. 당신들이 상주들이 입기도 하고 가문구로 쓰기도 하고. 안 쓰는 나라 없어요. 우리가 완장을 3배 완장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우리 문화적, 우리 전통적 그런 생각하에, 기준하에 바라본다면 꼭 3배 완장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런 완장은 가문이 될 수 없죠. 그냥 비표 역할만 하는 거죠. 우리식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걸 차면 가문이 안 됩니다.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 비표적인 역할만 하는 거겠죠. 이 완장을 차면 우리 민족이 생각했던, 우리 선배님들이 생각했던 그 설정대로 되는 거죠. 비피도 되고 가문구도 되고. 다른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다시 탈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대한민국 탈장이 이처럼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다른 나라에 탈장이 없어요. 동남아 기준으로. 어떤 때 탈장이 있느냐면, 탈장이 있긴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수백 명이 죽었을 때, 전쟁이나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때는 집단 마장 해야죠. 이런 때 탈장이 간혹 있어요. 그때도 우리나라처럼 임시관을 긴급 제작해서 관에 모셔서 대부분 합니다. 그러지 못한 형편이 가끔씩 있어요. 흔한 건 아니에요. 전통 장법에서 우리나라처럼 탈장은 적용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유일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나라 탈장 연구 가치가 상당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삼배수의를 왜 입혔느냐, 일본 사람에 의해서 입혔느냐, 이때에 우리의 고정관념은 곽관장이라는 전제하에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괴리가 발생했던 거잖아요. 곽관장일 때는 이걸 입힐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고정 속에 우리나라는 곽관장만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생각해보면 조금 어색하지만, 당연히 탈장이라는 장법이 우리나라의 전통이다라는 전제로 바라보면 당연히 탈장할 때는 삼배를 입혔어야지 되는 것이고, 일본 사람과 무관한 거예요. 일제시대와도 무관합니다. 심지어 일제시대에 준칙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기연법. 묵기연법이라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자료 좀 한번 볼게요. 묵기연법은 관이 없기 때문에 고인이 매장했던 그 자리에 안전하게 계셨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묶는 거예요. 묶는데 여기에 적용한 것은 음양우행도 있고요. 종교적인 것도 있어요. 그건 뭐 그때그때의 문화였을 거예요. 이 묶는 것도 우리나라만 묶는 건 아니라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묶고 있어요. 지금도 묶고 있고 우리나라도 묶어요. 근데 이 묵기연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계셨으면 하는 소망을 담은 하나의 수단일 거예요. 이 묵기연법을 일제시대 준칙에서 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묵기연법을. 준칙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묵기연법이 성행되고 탈장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묵기원법이 너도 나도 묵기원법을 해서 탈장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일제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묵기원법을 하는 이유는 다 그 이유 말고는 없거든요. 탈장을 하기 위해서 묵는 그런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관장할 때는 안 묵느냐? 관장할 때도 묵죠. 관장할 때 묵는 것은 탈장할 때 묵는 것과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 당연히 묵었죠. 주자가래에도 오성 매듭으로 염하도록 그렇게 주자가래에도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5성, 7성, 9성 이렇게 묶었던 역사가 있죠. 그러나 준칙에서 말하는 것은 탈장하기 위해서 묶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굳이 그렇게 해서 염할 필요가 있겠느냐. 화장으로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산소딸이 잘 잡아서 매장 잘하면 길흉 화복이 거기에 매여 있다고 지금보다는 더 진지하게 생각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화장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측면을 담아서 준칙에서 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들이 관찰해야 될 점은 탈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준칙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저 같은 실무자가 얼마나 많은 묘지를 이계장 과정에서 열어봤겠어요.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탈장은 적어도 반반인 거죠. 대한민국 땅에서. 탈장이 있던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관찰 자료에서는 탈장은 배제한 채, 극히 일부 곽관장 이 자료만 갖고 말하거든요. 곽관장에는 자료가 남아있죠. 곽이 보호하고 관이 보호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이런 삼배를 입히지 않았고 다른 염의를 입혔기 때문에 그 자료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자료가 최고만이 남아있겠죠. 그 자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일부분이었던 거죠. 그 부분. 없었던 건 아니고 한 부분이었던 거죠. 제가 생각하는 현황은 곽관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개장할 때도 곽관장이 전부냐? 그건 아니에요. 곽관장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전남 지역, 경남 지역 동료에게 물었어요. 2020년 11월 현재 매장을 한다면 매장 통계에서 관은 몇 프로 쓰고 탈장은 몇 프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9대1이라고 했어요. 특정 지역은 100이다 한 지역도 있고요. 어쨌든 9대1이랍니다. 현재까지. 그러면은 20년 전에는 몇 프로였느냐? 그때도 9대1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9대1이고. 그런 걸로 보아 대전 이남 지역은 아직까지도 관장을 많이 하고 그 통계를 굳이 따지자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대량 추론한 통계치는 9대1이다. 9이 관장하고 하나가 탈장한다. 그러나 대전 이북은 9.5대 0.5일 거예요. 뭐 그걸 좀 넉넉하게 후하게 해서 9대1일 겁니다. 대전 이북은. 관장이 1이고 탈장이 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국 통계에서 아무리 소박하게 잡아도 5대5라는 거예요. 어쩌면 5.5대 4.5가 맞을 수도 있어요. 4.5가 관장이고 5.5가 탈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더라도 제가 생각해도 탈장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일 수 있어요. 관장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관장은 곽이 사라진 관장인 거죠. 곽이 사라진 관장, 우리나라에서 문제투성이입니다. 곽이 사라진 관장도 동남아에서 그렇게 흔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국 일부가 하고 있죠.
우리처럼 하는 나라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한번 다른 나라 사례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도 비중 있는 분들, 대통령 포함해서 비중 있는 분들이 관장으로 가셨지만 사실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잘못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편에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탈장할 때 이렇게 묶어요. 이 묶는 자루는 관장할 때도 묶고 탈장할 때도 묶습니다. 그러나 그 묶는 방법이나 이유는 다릅니다. 대부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묶는 심리는 내 부모께서 안전하게 본래에 모셔드렸던 그 정침선, 그 정침 공간, 그 현실, 내광, 속광, 아니면 분금선, 좌양선, 거기에 안전하게 계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묶어드렸던 거죠. 어떤 소재로? 삼으로. 그런 특별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점을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중에 떠도는 300여미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준칙에서 포해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되었다.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현장은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현장에서는 그런 걸 고려하지도 않은 현장들이 실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저같이 현장 실무하지 않는 분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고인이 입고 가신 삼배 수의에 대해서. 저는 현장 실무자니까 저도 이쯤에서 말씀 올려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은 삼배여미가 우리 거라고 말하고 대체 불가능한 소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탈장을 해온 역사를 가진 국가이고 지금도 그렇게 탈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혀야 될 원단은 삼배인 거죠. 대체할 수가 없어요. 비단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탈장할 때 입혀봐요. 말짱 꽝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탈장이 그래서 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어떠한 부분보다도 중요한 거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연구되어야죠. 우리나라 매장 문화에서 탈장도 분명히 비중 있는 자리로 통계로 함께 놓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이런 삼배에 대한 필요 없는 불필요한 논쟁이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연관해서 그래요. 이것이 우리 건데 일본 거라면서 지금 VIP 장례에서도 이거 뺐잖아요. 뭐 이런 걸 또 채우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 것은 빼고 진짜 남의 것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이 탈장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